안녕하세요. 예,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1시간 이상 나와서 좀 죄송하네요. 자,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나시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식약청장의 역할도 있었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아니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니면 뭐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는 자 뭐 이런 식약처에서 정하는 그런 식약처 그리고 그런 위탁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그런 국민의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만 처리해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런 정보 같은 경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되죠. 특히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특히 함부로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뭐가 있냐면 뭐 1번 청문도 맞고요. 보고 검사 등의 사무 맞고요. 그리고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 각종 명령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영업자의 화장품업 단체에 관한 사무 뭐 이런 건 없어요. 화장품업 단체가 일단 뭐 사사로운 단체들이 있겠죠. 그런 사사로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지정했을 리가 없죠. 5번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징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할 때도 개인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소재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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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정보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걸 어겼으니까 과태료 50만 원을 내세요. 고지서에 정확한 이름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고유식별 번호도 적혀 있어야지 동명이인이 아니겠죠. 동명이인한테 가면 큰일 나죠. 그죠? 일단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이나 변경 등록. 기억나시죠? 제조업, 책판업의 변경 등록 말고도 마판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말고도 또, 등록 신고, 신고 나오면 또 뭐예요? 폐업 신고 같은 거, 여기 있네요.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말고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보려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죠? 뭐 그거 말고도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같은 사무, 뭐 각종 명령들, 그리고 보고검사 같은 거, 뭐 그런 거 말고도 회수나 폐기할 때 이제 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여기 회수 폐기의 명령, 또 청문,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아니면 등록 필증의 재교부 같은 건 다 여러분 이런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 2번. 다음 사례에서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이런 문제 왜 냈냐면 이게 저기 어디야 그 가이드라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을 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과는 별개로 공통된 서류들이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서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 이 두 가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자가 변경됐든 판매업소가 변경됐든 조제 관리사가 변경됐든 뭐 각각의 필요한 서류들이 뭐 개별 서류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는 뭐다? 변경 신고서랑 신고 필증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변경 신고서는 왠지 알겠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판매업자가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 신고서에다가 판매업자 변경 체크 해가지고 막 낼 거 아니에요? 변경 신고서는 왠지는 알겠는데 신고 필증은 왜 낼까요? 왜 내냐면 신고 필증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판매업자가 변경되면 신고 필증에 판매업자 땡땡 홍길동에 홍길동에서 심청이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심청이로 변경하려면 그 전에 신고 필증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제출해야지 바꿔주겠죠. 뭐 그거 말고도 판매업소의 상호가 변경됐어요. 그 신고 필증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뭐야 업소의 상호가 변경됐는데 신고 필증에 또 새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말고도 조제 관리사 같은 것도 신고 필증에 적혀 있으니까 신고 필증은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서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입니다. 3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그냥 계속 나오네요. 한 3번, 4번 나오네요. 무조건 외우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나 판매업소의 상호는 변경해야 하겠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4번.
4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수입 화장품과 관련된 준수사항이다. 수입 화장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수입 화장품을 수입해 올 수 있죠. 그 수입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다. 그죠? 제조국, 제조회사명, 그리고 제조회사의 뭐예요? 소재지를 적은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된다. 별표, 수입관리 기록서, 수입관리 기준서 아닙니다. 기준서는 법령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준서는 뭐, 한 화장품에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 그런 기준서가 다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도 그렇잖아요. 뭐 A라는 사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법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록서는 뭐냐면 그 기준서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서를 잘 따랐는지 체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록서. 인 거죠. 자, 2번.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시켜야 된다. 이거 별표죠. 품질 검사는 뭐별로 한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 3번.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저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에 서로 인증이 됐어요. 쟤네는 우리 국가 간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인정해 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수출 수입을 할 때 서로의 화장품을 수출 수입을 할 때는 서로의 나라에 있는 그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관리 기준을 인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품질 관리를 했든 우리 쪽에서 품질 관리를 했든 서로 동등 이상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 나라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쪽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을 했으면 우리나라로 그 화장품이 왔으면 그 품질 검사를 다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국가 간 상호 인증이 되면 가능. 품질 검사한 걸로 인정할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식약처장이 그 실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처 공무원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품질 관리가 우리나라 수준인지 우리나라 수준 이상인지 보는 거죠. 가가지고 우리나라 수준이나 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수준 이상으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실사 인정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 식약처장이 실사를 했으니까 너희는 인정을 해줄게. 너희는 정말 대단한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여기 이거를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저쪽 나라에서 저쪽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했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4번 보시면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품질 검사를 해야 돼요. 그 회사에 실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가 간에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로 그 화장품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약처장에게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약처장님, 이 회사는 정말 품질 검사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식약처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약처장님이 저기 현지 실사를 꾸리셔가지고 직접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누가 이 실사비를 다 내야 될까요?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청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식약처의 결제를 받아서 식약처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실사를 보낸 사람, 실사를 신청한 사람이 식약처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하려면 거기로 가는 공무원들 비행기 값도 있고 밥값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경비가 들겠죠. 그런 여행 경비 누가 된다? 신청한 화장품 책판업자가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죠. 차라리 품질 검사 하고 말지 그죠? 그래서 현지 실사 사실상 많이 안 한다고 하네요. 자, 5번. 수입 화장품의 제조 회사의 품질 관리 기준이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아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실사를 갔어요. 실사에 갔더니 뭐야? 품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 완전 깡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 너 안 돼. 현지 실사 취소. 현지 실사 갔더니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돈만 버린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5번.
다음 중 회수 대상 화장품이 아닌 것은 일부가 조금 변폐되어 다소 냄새가 나는 화장품. 여러분 보시면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은 전부 다 회수 대상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이거 그 위에 화장품 몇 등급? 다등급이고 2번 이물이 혼합되었으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장품. 이거 뭐라고 규정에 나와 있냐면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물이 혼합되고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물이 혼합되고 플러스 이물이 혼합된 데에다가 플러스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야 위해 화장품이라는 거죠. 위해 대상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물은 혼합되었지만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장품은 위해 화장품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 성문으로만 따지면 이것은 위해 화장품은 아닙니다. 이물이 혼합되었으나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물이 혼합되고 플러스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만약에 이 문항이 이물이 혼합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면 위해 화장품 몇 등급? 다등급. 이것도 다등급. 자, 3번 화장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이나 이런 걸 유통 판매한 거 이것도 위해 화장품 다등급. 자, 4번 식약처장이 사용 기준을 고시한 보존제 외의 다른 보존제 성분을 사용하는 화장품 이거 뭐예요? 위해 화장품 가등급이죠? 가등급. 자, 5번 전문가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영업자 스스로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독으로 판단하여 회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화장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화장품도 위해 화장품 다등급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회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화장품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든 안 했든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위해 화장품 다등급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위해 대상 화장품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이게 똑바로라고 쓰여 있었으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러면 4번이겠죠. 가등급이고 나머지는 다등급이니까 그죠? 자, 6번 다음 중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기억나시나요?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나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 수수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그런데 21cm 스톡스 이하라는 것은 섭씨 몇 도 기준? 40도 기준이다. 그리고 3번 조항 뭐였어요?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이런 제품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 안 하면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들어갈 뿐더러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뭐였어요? 분무용 용기, 칙칙 뿌리는 분무용 용기나 두 번째 그런 에어로졸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일회용 제품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에어로졸 제품은 아니다라고 했죠? 나머진 다 맞습니다. 아세톤 들어갔고 바디 오일인데 미네랄 오일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되죠. 미네랄 오일이 뭐예요? 탄화수소류. 따라서 오일로 됐으니까 맞고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했죠. 지금 5% 이상 함유한 7% 함유한 액체 상태 제품 아세톤 들어간 네일 폴리시 리무버 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판업자가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에 적힌 기재 표시이다. 옳게 기재된 것을 골라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래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무조건 한국말이 있어야 돼요. 한글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국말과 한글은 다른 말이죠. 이건 나중에 저 국어교육과 나와가지고 여튼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한글로 1, 2, 3, 5번은 이거는 수출 화장품이죠. 그 나라의 용어로 지금 적혀 있는 건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지금 병기 표기했죠. 병기 표기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한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계속 나왔던 건데 1번 기억나시죠? 이런 것은 누가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나오면 앞에는 대부분 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기억나시나요? 고시한다까지 나오면 앞에 들어갈 것은 뭐다? 식약처장.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사실상 안전용기 포장 기억나시나요? 안전용기 포장은 누가
누가 지정해서 고시한다 그랬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거 하나만 예외고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다 시각처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것도. 식약처에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다 인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업체에 맡기는 거죠. 너네가 좀 천연 화장품 인증 좀 해줘. 이렇게 우리가 다 해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런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방금 제가 한 설명은. 3번 식약처장은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말이겠죠. 어떤 얘기예요?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내가 인증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식약처장이 이제 우리 너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 좀 뽑을게. 그랬더니 내가 이 틈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정서를 이렇게 내가 신청서를 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도 있고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 시험 기관을 내가 만들었는데 천연 화장품 인증 기관을 내가 직접 만든 거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신청서를 낸다 했는데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서 오케이 그럼 너는 인증기관으로 내가 인정을 할게. 그게 뭐예요? 인증기관 지정서. 그래서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4번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4번 해설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튕겨가지고. 예, 인증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이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있었죠. 인증기관의 대표자나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아니면 인증기관의 범위 업무의 범위. 이 세 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가지고 변경 신청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 인증 심사 및 인증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입니다. 따라서 다 5번입니다. 대부분 이런 건 다 2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 사업자라는 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책판업자예요. 그러면 난 인증을 받아야겠어. 제 화장품이 천연 화장품인지 인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인증을 했어요. 인증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유효기간 몇 년이었어요? 3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2년 동안 보관을 한다라는 거죠. 얘가 인증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물을 2년 동안 보관한다. 대부분 이런 증거물 남기는 건 2년이었죠. 이거 말고도 뭐예요? 교육실시기관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홍길동 씨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그런 증거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 씨 이름 하고 막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를 2년 동안 했었죠. 그것도 대부분 다 2년입니다. 그런 증거물 같은 건. 자, 9번 화장품 감시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인데요. 화장품 감시 공무원은 지방식약청장이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랑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임명을 받으면 화장품 감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식약처장 아닙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요, 화장품, 화장품 감시 공무원이 아니라,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이 말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2, 3, 4, 5번.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화장품 감시 공무원은 화장품의 회수, 수거 이런 공무원이었죠. 근데 이거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쓱 읽어보세요. 10번 다음에 주의사항이 적힌 제품이 아닌 것은 맨 위에는 다 공통사항이고 맨 밑에 보시면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눈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안 적혀도 되는 거. 여러분 눈하고 관련된 주의사항은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머리랑 관련되어 있는 제품류나 눈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나 모발용 샴푸, 머리죠. 그래서 두발 염색용, 모발용 샴푸. 이건 머리를 하다 보면 눈에도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1, 2, 3, 4번 다 맞는데 외음부 세정제는 아닙니다. 눈 주의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마스크팩을 이용한 소비자의 대화다. 주의사항을 어긴 사람은 영미 씨 가장 마지막
보면 저기 햇빛을 사용 후에 햇빛을 봤더니 직사광선을 쬐더니 너무 가렵대요. 그래서 전문의를 만난대요. 맞죠? 공통주의사항이죠.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을 쬐을 때 얼굴이 가렵거나 부어오르거나 이러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있길래 사용을 안 했다. 얼굴에 상처 이거 그쵸? 이거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었죠. 공통 사용시 주의사항. 상처가 있으면 사용을 자제해라. 민철. 햇빛을 보니까 뭔가 직사광선을 봤을 때 부어오르는 것 같으면 전문의랑 상담해라. 자,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해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이었죠. 보시면 공통사항 봅시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라. 자, 5번 보시면 저기 수빈 보면 눈 밑까지 열심히 팩을 했대요. 팩의 주의사항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해라. 수빈 틀렸죠? 5번. 근데 저도 팩할 때 눈 밑에가 신경 써야 상해 하는데. 자, 12번. 다음은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중 개별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가 모의고사 3회 34번이었어요. 모의고사 3회 34번 참고하시고요. 34번 이거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것도 같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하 성분 뭐 있어요? 글라이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말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있다. 맞죠? 그럼 살리실릭 애시드는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아하가 아니라 바하죠. 자 2번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류는 1번 사항에서 제외된다. 1번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이 주의사항이 있었죠. 이거는 1번 주의사항은요,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에는 1번 사항 안 씁니다.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에는 1번 사항이 생략이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모의고사 3회 설명할 때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가 엄청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꼭 고쳐주세요. 그 모의고사 3회 34번 해설집 155쪽에 보시면 해설의 중간에 보면 문제 보기에 2번 주의사항은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에는 기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보기에 2번 주의사항이 아니라요 1번 주의사항이에요.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1번 주의사항은 그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에는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2번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빨리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1번 주의사항입니다. 1번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맞는 설명이죠. 이것도 그러면 자 3번 아하가 0.5% 이하의 함유 0.5% 이하 함유된 제품은 1번, 2번, 3번 다 안 써도 돼요. 2번 사항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다 제외가 되는데 이 문제만 보면 2번 이런 제품은 2번 사항에서 제외된다. 맞는 설명이죠. 1번 사항에서도 제외된다. 맞고 3번 사항에도 제외된다. 맞아요. 이거 국어 문제죠, 사실상. 자, 4번. 3번 주의 사항은 아하 성분이 10%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 이하가 아니라 미만. 따라서 4번 틀렸어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자외선 차단제이다. 맞죠? 1번 주의 사항은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류에는 기재를 제외시킨다.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으니까 정정하라고 했죠. 꼭 모의고사 3회 34번 꼭 정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했는데, 연모제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1번 연모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눈을 비빈 얘는 잘못했어요. 2번 손민희의 집 기억 볼게요. 기억은 옳다 했는데 기억 연모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손으로 비비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어야 돼.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비비지 말고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어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임의로 안약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안약을 넣으면 안 돼. 니은도 맞죠? 니은도 옳고요. 자, 4번 염색 후에 목덜미가 가렵다고 긁은 소민이의 행동은 옳지 않다. 맞아요.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그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라고 되어 있고 피부과 전문의를 바로 찾아가라. 근데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테로이드 연고를 집에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다고 이걸 발랐대요. 지 멋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민희의 질문에 대한 민지의 답인 디귿은 옳다가 아니라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함부로 바르면 안 되지, 느낌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14번. 다음 중 책판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책임 판매 관리자랑 품질 보증 책임자의 업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임원이라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직원이다. 따라서 임원은 어떤 일을 해요? 그 뭐 하죠? 그 감독하고 그리고 뭐 주관하고 막 이런 거 헤드 마스터라고 하나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보는 거 그게 이제 품질보증 책임자의 업무인 거예요. 품질보증 책임자 밑에 일하는 직원이죠. 사실상 책임판매 관리자는. 그래서 책임판매 관리자는 뭐예요? 직접 문서를 적는다. 문서를 보관한다, 문서를 상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책임판매 관리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책임판매 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 총책임자, 책임판매 관리자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실시하는 건 직원들이나 하는 거죠. 작성 보관한다. 즉 직원들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2번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또 작성을 한대잖아요. 그죠? 개정할 때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한다.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책임 판매 관리자. 이런 것들을 위에서 이제 이렇게 감독하는 건 품질보증 책임자. 자, 3번 회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하고 화장품 책임 업자로부터 문서로 보고한다. 이것도 직접 보고하는 거 누구예요? 책판 관리자. 4번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그랬죠. 이런 사항을 실제로 실시한다가 아니라 주관한다. 이거 총 책임자라는 뜻이죠. 주관이라는 말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품질보증 책임자예요. 5번 품질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이거 뭐예요? 책임판매 관리자겠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화장품 내용물의 용량을 기재할 때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무게가 포함된 용량을 기재 표시한다? 아니죠. 화장품의 용량은 뭐예요? 화장품 용기 안에 있는 그 화장품 찐득찐득거리는 그 화장품 순수 화장품의 무게를 재야지 그 포장의 무게를 이거 설명서의 무게까지 합치나요? 아니죠. 2번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실 중량은 뭐다? 건조 중량이지만 표기는 어떻게 해요? 수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 둘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건조 중량만 기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제조 번호는 사용 기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구별하지 않고 기재 표시한다. 아니에요.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 따로 명확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꼭 뭐다?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시한다. 별표 100개 제조 연월일 주관식 나올 수도 있어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 쓰고 맞춤형 화장품에 한해서 제조 연월일은 뭐랑 같다? 혼합 소분일과 같다. 자, 5번 사용 기한은 이를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심벌하고 기간 이거 뭐예요? 뚜껑 여는 거. CBM 뚜껑 연 개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게 심벌하고 기간 이건 뭐예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이죠. 사용 기한이 아니라 개봉 후 사용 기간으로 고쳐주세요. 사용 기한은 뭐예요? 그 연도 사용 몇년 뭐뭐뭐뭐뭐 그 기간하고 까지였죠? 까지라는 말이죠. 이게 아니죠. 자, 16번 다음 화장품 광고가 지닌 문제점은 중간에 뭐 여드름을 케어해준다. 이 피부를 쓰고 피부가 탱탱해졌고 여드름이 다 들어갔다. 이거 뭐예요? 의약품처럼 지금 하고 있죠? 의약품이 아닌데도.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1번 틀렸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고 크게 행정처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369로 가는 게 있었고 246, 12로 가는 게 있었어요. 369하고 4차 처분 없고 246, 12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 369로 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몇 개 없으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도 그렇게 표시한 거, 광고한 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그렇게 광고한 거. 그리고 저기 뭐였으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거. 그리고 사는 뭐냐면 이제 그 비방하는 그런 거죠. 사실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방한 거. 이런 거. 보통 이 네 가지는 369X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처분 3개월, 2차 처분 6개월, 3차 처분 9개월, 막 이런 식으로. 나머진 다 2, 4, 6, 12로 가요. 그래서 나머지 보면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어쩌고 저쩌고, 경쟁 상품과 비유하는 표시를 광했으면서 그 안 밝힌 거. 저속하거나 혐오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것들은 다 1차 처분 2개월, 2차 처분 4개월, 3차 처분 6개월, 2, 4, 6, 12로 가요. 그런데 천연, 기능성, 의약품, 그리고 비방하는 거, 이 네 가지는 369X로 갑니다.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뭐예요? 행정처분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1번, 2번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3, 4, 5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3, 4, 6으로 가고 3, 6, 9로 나가고 얘는 2, 4, 6, 12로 나가니까. 17번 볼게요. 다음 중 올바르게 광고한 화장품을 모두 골라라.
무슨 화장품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지금 비방하고 있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표시 광고를 했으니까 이거 행정처분 3개월 1차 위반이라고 했을 때 2번 저희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화장품으로서 이건 진짜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니은 괜찮고 디귿 늑대유 늑대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늑대는 그거예요. 저기 뭐야 국제적 멸종 위기종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지금 썼으니까 이거는 그 아까 전에 천기 의사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 4, 6, 12로 가는 거. 디귿 틀렸고. 자, 리을. 인류의 최고의 화장품. 최고. 이 베타성을 띠는 광고죠, 이거. 최고, 최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 되죠. 최고, 최상 뭐겠어요? 2, 4, 6, 12 행정처분. 자, 미음. 저희 제품은 천연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거 가능합니다. 니은하고 미음이 가능합니다. 그 원래 그런 저기 뭐야 의료기관에서 인증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법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나 한의사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다 공인했다 안 되죠. 그런 광고하면 그럼 그런 광고를 했다. 그럼 행정처분 뭐예요? 2, 4, 6, 12로 가겠죠. 이 네 개 중에 없으니까 4개 중에 없으면 2, 4, 6, 12 4개 포함되면 3, 6, 9로 간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추천했다 이런 말씀만 지금은 안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추천했다 중에 예외가 있어요. 그 인증기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천연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했다라는 거 광고할 수 있고 할랄 화장품 인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외워두세요. 할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보증하는 기관은 광고 가능. 할랄 천연 유기농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자, 18번. 다음 중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 업무 기관에서 위탁하거나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업무를 할 때 인증기관 및 수탁기관이 해야 하는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 뭐냐면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있다 그랬죠. 위탁받은 식약처장으로부터 내가 드디어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을 만들었어. 내가 만약에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 그런 사업자예요. 근데 이 사업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험 같은 거나 이런 걸 또 위탁을 해줄 수 있다. 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건 고용했다 아니 고용인이라는 거고 수탁이라는 건 피고용이라는 의미고 그죠? 그래서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가 바쁘다 그러면 18번 그냥 뛰어넘으세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아시라고. 1번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이 인증기관 여기 뭐 위탁기관인 거죠. 즉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해당 분야의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 또는 지정받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비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즉 그 피고용인의 관리는 누가 한다? 고용인이 한다. 2번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그러니까 피고용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피고용 기관에 통보하고 니 이것 좀 지켜. 그리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중지하죠. 맞는 말이고 수탁기관은 계측 및 분석 관련 시료를 15일 이상 보관.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그 피고용 기관 즉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은 검사 결과의 원본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되고 계측 및 분석 관련 시료를 15일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료는 금방 상하죠. 그러니까 짧다라고 해서 15일이라고 외우시고요. 원본 자료는 여러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니까 2년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런 증거 자료 제가 대부분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그죠? 자, 5번.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이거 그냥 무조건 왜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의 화장품을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해서 공표하려는 경우에 공표입니다. 공포 아니에요. 공표문의 크기 규정은 3단 10cm 이상이에요. 요만해요. 신문이 이만하면 요만하다. 하여튼 이만큼 해가지고 화장품을 뭐 합니다. 뭐 해가지고 위에 화장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느낌표 표제하고 뭐 기억나시죠 이거? 뭐 뭐야 제조일 뭐 저기 뭐야 제조번호 사용기한 뭐 연락처 그 밖의 사항 회수 방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공표할 때 공표문의 크기의 규정이에요. 이거는. 자, 20번. 다음 중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1년이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번.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 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 실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날로부터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부터거든요. 실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날이 아니라 그런 효력 시행일로부터 다시 같은 위반 행위에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그 사이의 기간을 그 횟수 산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또 다른 똑같은 그 위반 행위를 한 거니까 넌 2차 처분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기간이 1년을 넘었다. 그러면 똑같은 위반 행위를 했어도 1차 처분, 얘도 1차 처분. 그런데 이 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러면 얜 2차 처분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그 사이의 기간에 따라서.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3번. 영업자가 품목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받은 품목이 다를 때에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리하여 횟수로 산정한다가 아니라 품목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처분받은 품목이 달라요. 그 처분받은 품목이 A 품목을 어겨서 행정처분을 받고 B 품목에 대한 뭐 다른 걸 어겨서 그 처분을 받았다면 얘네 둘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리하여 횟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반 행위로 처리해서 횟수를 산정합니다. 밑에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4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어겼어요, 이 사람이. 어겼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3개월을 때릴까 6개월을 때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또 그 행위를 했어요. 아직 처분 내려지지 않았지만 또 그 행위를 하면 얘 죄질이 안 좋아 해서 얘한테 때리려던 거에 플러스 이 기준에 2분의 1을 더합니다. 여기 옆에 써있네.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을 더해서 처분합니다. 하지만 그 최대 기간은 몇 개월을 넘을 수 없다?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자, 5번.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맞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과징금으로 가름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저 그냥 그 돈으로 낼래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저 업무 정지 몇 개월 했는데 저 그거 그냥 돈으로 내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돈으로 가름해줄게. 근데 몇 차부터는 안 된다? 3차 이상인 위반 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 처분을 반으로 뭐라 해야 되나? 반까지 감경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미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오케이 넌 죄가 없어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는 진짜 이 사람한테 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까지 가능해요. 뭐가 있냐면 국민보건, 수요, 공급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얘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피해본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너는 행정처분 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이미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판결이죠. 하나의 식약사장의 판결이에요. 근데 지금 검사나 법원으로 이미 지금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넌 유예야 이렇게 넌 유예니까 일단 유예 이렇게 때렸어요. 지금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식약처장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처분받았으니까. 자, 3번.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나 광고 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얘한테는 죄가 없는 거죠. 이 사업자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광고회사가 멋대로 광고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입증하면 오케이 너는 처분을 면제해 줄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처분 면제도 가능하고 처분을 2분의 1 반까지 감경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을 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면제할 수는 없다. 처분 면제는 못하지만 너 처분 내가 반까지는 까줄게. 두 개는 가능해요. 이 두 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
주원료 함량 미달은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그런데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나야시나마이드가 예를 들어서 유통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속에서 얘는 처음에 영업자는 처음에 잘 넣었어요. 나야시나마이드를 똑같이 잘 넣었는데 얘가 유통 과정 중에 이게 소실된 거죠. 아니면 다른 원료랑 해서 배합이 돼서 새로운 그 성분으로 바뀌었든가. 그래서 나야시나마이드가 처음에 넣은 양보다 적어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군. 하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는 행정처분 절반은 받아야 돼. 대신에 반 까줄게. 이런 거죠. 자, 나는 보면 비병원성 일반 세균에 오염된 경우. 그래서 병원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피해는 없어요. 인간한테 피해는 안 끼치는 일반 세균에 오염이 됐지만 직접적인 위해가 없고, 그리고 이 세균은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유통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군. 그리고 이거는 인체에 피해도 안 주는 세균이야. 그러니까 너는 행정처분을 반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랑 이 두 개랑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개는 뭐다? 행정처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까지 100% 면제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뭐다? 행정처분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 있지만 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가에서 다까지 처해지는 공통의 행정처분은, 가 보면 지금 상호를 변경 안 했죠?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 안 했고요. 등록 안 했고. 나 보면 책판 관리자 변경했는데 변경 등록 안 했고. 다 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됐는데도 변경 신고를 안 했고. 이런 경우에 다 시정명령입니다.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 그 행정명령, 시정명령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영업 등록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 6, 9 행정 뭐 아예 그냥 등록 취소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쉽게 외우는 방법 올렸었는데 여기 지금 기재를 했는데, 기품 있는 소녀시대가 결국 공금을 횡령했다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저 소녀시대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녀시대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소녀시대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쉽게 외우라고. 기품 있는 소녀시대가 결국 공금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청킹 만들었는데요. 영업 등록이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에요.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여러분. 가짜 기능성 화장품. 품은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작성 미이행. 소재지 변경. 시는 뭐야? 시설 전부가 없는 경우. 그리고 결격 사유. 애초에 영업 등록 결격 사유. 국은 뭡니까? 그 뭐야? 국민 보건 위해. 그리고 공이라는 거 공무원 명령 처분 무시한 거. 사용 금지 원료 넣은 거. 횡은 이거 회. 그래서 회수 제대로 똑바로 안 한 거. 회수기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수 대상품 회수 똑바로 안 한 거. 이것들은 충분히 영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4차나 3차 처분이 영업 등록 취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얘는 영업 등록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고 1, 3, 6, 12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있네요. 1, 3, 6, 12 이렇게. 자, 24번. 다음은 위반 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머지 다 맞아요. 폐업 신고 똑바로 안 했다. 과태료 50. 생산 실적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 과태료 100만 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를 받지 않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또한 보고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 한 가지 제일 큰 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태료 100만 원인 거고. 3번.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직접 판매자가 판매 가격 표시하지 않았다. 과태료 50.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50으로 바뀐 거죠, 이거 아셔야 되고. 자, 이거는 식약처장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경산씨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 그런데 그 의도나 동기나 이런 걸 추정해가지고 까줄 수도 있죠. 얼마까지 까줄 수 있냐면 반까지 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50만 원의 반은 25만 원이니까, 즉 25만 원부터, 근데 만약에 이 교육을 일부러 안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25만 원까지 가능해요. 25만 원부터 75만 원 사이로 때릴 수 있는데 과태료 30만 원 가능하고요. 자, 5번 보면 지금 과태료 150 했죠. 과태료의 최대 기준인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처분이든 과태료의 최대 처분은 100만 원을 초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4번 5번입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더 매길 수는 있지만 과태료 100만 원이 한도다. 그래서 150 못 때립니다. 다른 걸 해야겠죠. 행정처분 다른 거를 징역을 살든가 뭐 다른 걸 하든가. 자, 25번. 다음 사례에서 공통으로 처해질 벌칙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았다.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2회 시험에 행정처분 이거 관련된 문제만 3, 4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행정처분 문제만 3개, 제가 기억하는 것만 3개고 적어왔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그거 했거든요. 그 머릿속에 적어왔어요. 직접 적을 순 없잖아요. 적어오면 불법행위니까.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을 해서 전 해왔는데 3개가 나오고 선지로 1개 더 나와서 그 총 4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 행정처분 꼭 외우세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쉽게 외우는 방법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 등등관 천형 표기 막 이렇게 외웠어요. 자, 26번. 다음 신문 기사에서 A씨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A씨 보시면 A씨의 상황 보면 이 크림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20% 함유되어 있는데, 근데 기능성 고시 원료를 20%나 넣었으면서 5%밖에 안 들어갔다고 보고한 거죠. 심사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지금 A씨가 지금 잘못된 거죠. 지금 보면 A씨는 거짓으로 보고했죠. 그쵸? 그리고 20% 넣었으면서 5% 넣었다고 거짓말. 근데 이렇게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6, 12 등록 취소. 기억나시나요? 1차 6개월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2차 12개월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 3차 위반 등록 취소.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경우 아까 전에 외웠었죠? 기품이는 소녀시대에 뭐 공동을 횡령했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1차 6개월, 2차 12개월 맞고. 자, 4번. A씨가 위 경우와 더불어서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했다면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두 가지 이상을 잘못했어요. 그 한 행위에 2가지 이상을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센 거 때린다 그랬죠? 그래서 센 거 때린다 그랬으니까 판매 업무 정지 6개월이 센 거예요. 그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판매보다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더 센 처분을 받는다. 그러니까 5번. A씨가 4차 위반인 경우에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6, 12 등록 취소. 이거는 4차 위반이 아니라 1, 2, 3차 위반인 경우에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4차 위반 없어요. 등록 취소 다음에 더 센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따라서 4번, 5번. 27번. 약간 어려운 문제. A 화장품 표시 용량에는 300이라고 했으면서 실제 용량은 291이었다. 얘는 50인데 44였다. 78인데 60이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97%, 88%, 77%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화장품 내용량은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으로는 97% 이상이면 합격하죠. 3개 화장품 추렸을 때 97%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이걸 3개 화장품 추린 거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세요. 지금 얘는 상관없죠. 97% 이상인데 97%에 걸쳐 있으니까 괜찮은데 88%, 77% 얘네 둘은 행정처분 대상이죠. 1번 틀렸고 B, C가 행정처분 대상이고 A 화장품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A 화장품 괜찮다니까요. 97%니까. 자, B 화장품은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행정처분은 실제 내용량 표시 중에 90% 이상 97%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인데 실제 내용량 표시 중 80% 이상 90% 미만일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근데 지금 얘가 딱 거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15일이 아니라 C 화장품은 77%인데 이건 뭐냐면 실제 내용량 표시 중 80% 미만인 경우죠.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2개월 처분.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C 화장품을 계속 판매될 경우 영업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내용량 미달 기준은 영업 등록 취소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외웠죠? 소녀시대, 기품 있는 소녀시대. 거기에 그걸 이제 머릿속에 외우시고 다짜다닥 적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거. 자, 28번 보시면 보기 1의 상황을 보고 보기 2를 참고해서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보기 1의 상황은 뭐냐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사직을 해서 새로운 맛화조를 뽑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직접 방문해서 변경 신고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그 지방식약청 말에 직접 방문을 안 해도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1번 보시면 맛화조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마타조 자격증 원본을 구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 자, 2번. 강순희 씨의 업무가 바쁘더라도 직접 방문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편으로 가능하고요. 자, 해당 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판매 업무 정지 5일이 아니라 처음엔 시정 명령이에요. 너 빨리 해라. 너 빨리 와라. 이런 거. 그래서 해당 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기억나시죠? 30일 이내 변경 신고. 그런데 90일 이내가 있었어요. 뭐예요? 행정 효력 때문에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죠. 그래서 어떤 구가 어떤 구로 편입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근데 다른 건 다 30일 이내.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30일 이내 변경 신고. 조제 관리사가 바뀌었어요. 30일 이내 변경 신고. 강순희 씨는 변경 신고를 위해 가나다를 구별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증과 조제 관리사 자격증 하고, 또 공통사항 또 뭐 있었어요? 신고필증하고 변경 신청서 있어야 되겠죠? 변경 신청서, 신고필증, 자격증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조제관리사 이름 안 써요. 이거 사업자 사장님 이름만 쓰여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 그래서 5번. 변경된 마타조가 2명이라면 2명 모두 변경 신고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이 2명을 모두 그렇게 신청서에, 신고 필증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2명 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9번. 다음 보기 중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한 마타조를 고른 것은 소비자에게 유통된 목적으로 제조된 내용물을 혼합 소분했다. 안 되고, 베르베나 오일을 혼합했다. 베르베나 오일은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안 되고, 천수꽃 추출물, 이것도 사용 금지. 안 되고, 자, 리을 잘했어요. 이거는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류가 10% 함유된 액체 상태의 어린이용 제품 오일인데 21cm 스톡스 이하죠. 17이니까 거기에 안전용기 포장을 했다. 잘했고, 자, 고객에게 맞춤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판매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 비읍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품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판매업소에 고용되지 않으면 교육 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괜찮아요. 교육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고용 안 됐으니까. 저도 지금 마타조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교육 안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상관없어요. 대신에 고용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판매업소에 내가 마타조로 고용이 되면 받아야 된다. 따라서 비읍 맞으니까 답은 5번. 자, 30번. 이거 식약처에서 진짜 배포한 홍보 자료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마타조를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색소, 향료, 용량, 소분하니까 용량, 기능성 원료, 기능성 고시 원료랑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자, 4번 안 됩니다. 보존제는 마타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못한다. 자, 31번.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비 및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사용 전후 세척을 통한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했다. 너무 잘했다, 그죠? 효과적인 세척을 위해서 표면에 잔류하는 세척제 안 된다, 그죠? 표면에 잔류하면 안 돼요.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죠? 자, 디귿, 세척간 작업 장비와 도구를 항상 건조시켰다. 잘했죠? 건조 안 하고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번식하죠. 자, 리을, 자외선 살균기를 통해서 살균할 때 도구들을 포개어 2층으로 보관했다. 이렇게 숟가락을 놓으면 숟가락을 이렇게 2개를 포개어 놨다? 안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뜨려야지 살균이 잘 되지. 이렇게 포개어 놓으면 포개진 곳은 살균이 잘 안 되겠죠. 미음,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기 전에 자외선 램프가 더럽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했다. 너무 잘했죠? 답은 3번. 자, 32번.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대화이다. 옳은 것은 기업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의 업무는 책임 판매 관리자에게도 그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만 읽어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의 업무는 누구에게만 준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만 준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니은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둘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요, 한 3가지의 업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번 A 맞춤형 화장품 업소, B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C 화장품 판매업소, 이렇게 3가지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그 세 가지 각각의 맛화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관할하는 것의 본점에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각각 조제 관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조제 관리사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뭐 중앙에 가가지고 받게 하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책임 판매업소는 좀 달라요. 책임 판매업소는 예를 들어서 책임 판매업소가 3개다. 화장품 책판업소를 3개를 영위한다. 한 사업자가. 그러면 책임 판매 관리자는 한 명이어도 돼요. 그거는. 근데 그 한 명이 돼. 그 한 명이 본점에만 있다면 나머지 두 곳에는 그 관리자라기보다 이 나머지 두 곳에는 책임자, 교육을 받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책임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령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튼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마다 관리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 영미는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 관리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최초 교육이 면제된다. 이건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제 관리사가 채용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조제 관리사가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 합격한 해에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해는 교육을 면제해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리을에서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교육은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화장품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뭐 그런 교육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안전성 품질 이거 제가 세트라고 했죠. 꼭 암기. 그래서 그런 교육은 뭐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집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한해서는 집합교육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식약처 지정 교육 실시 기간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 있다. 아니죠.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뒤를 꼭 참고해. 별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꼭 암기해 주세요.